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쉬면서 주식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2020년 테마 미리 보기 시리즈로서 미세먼지 관련주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일단 기사 하나를 먼저 보면 서울경제TV에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열흘 남았거든요. 2019년이 이제 딱 10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올해 주식시장서 개인 투자자만 잃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여기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올해 주식 투자자들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앞두고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수익률을 16% 정도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5%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왔죠. 평균치가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약 15%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개인들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사실 거의 더 큰 리스크를 져야 되고 더 큰 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아무튼 이제부터 말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는 게 더 좋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2배 더 벌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테마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주를 사실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안 좋아하지도 않아요.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에는 아난티,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HLB 신라젠 있겠죠.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 관련 주는 아난티, 급등락을 했던 제약 바이오주가 마이너스였다. 사실 HLB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뒤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결과적으로 테마주입니다. 늘 내가 산 종목이 급등을 해야 팔고 그만큼 올라서는 이제 반의 기별도 안 가는 거죠. 워낙 완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JT크놀로지의 개인 투자자, 이거 무슨 종목인지 저는 몰라요. 뛰어든 사례만 봐도 아직 전문성이 낮은 것 같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제 제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몸소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테마주나 특징주 같이 이슈가 많고 그만큼 급등락 전환이 빠른 주식시장. 이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벌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하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이만큼 먹고 나오느냐, 이만큼 먹으려고 기다리고 못 파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타이밍이 문제인데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건 파이낸셜 뉴스에서 가져왔고요. 주식 액티브 팀 부문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익을 내는 것은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 그래서 미래 가치. 우리가 사실 이제 퍼나 EPS나 BPR, PBR처럼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도 낮은 종목을 찾기는 어려워요. 막 여러 가지 금융공학을 대입해서 어떻게 해서 낮은 종목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상 바닥에 있고 실적이 위에 올라가려는 그 찰나. 그래서 요 오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미리 들어가서 이제 오르면은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 그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시는 게 확률적으로 괜찮았는데 이제 개인들은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요 기다리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급등하고 있는 혹은 급등한 한 번 더 오를 거에 대비하는 이제 이거를 기대하고 매수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1차, 2차 약간 반등하겠죠. 기술적 분석으로서 약간 반등할 때 추가 매수.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죠. 이 사이클에 늘 당하는 분들은 개인들이 거의 그런 이슈가 많죠, 사실. 그래서 이 타이밍, 미리 들어가 있다가 기다리고 올라오면 파는 기본적인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받아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험하다. 안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은 없지만 이제 미래에 움직일 것을 대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난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사실상 지금 또 아난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 처음에 뉴스 보면서 이렇게 스크롤 있잖아요. 내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내려야 돼서.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우리 수익 났던 종목들 다 여기 포함되어 있고, 삼전과 카카오, SDI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손실난 종목 중에 이분이 또 이렇게 계시네요. 이분이. 그래서 좀 빨리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하여튼 SK 이노베이션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뭐 반등하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서 HLB는 참 할 얘기가 많죠. 앞서 보셨다시피 HLB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미래 가치를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저기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대감이에요. 사실은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에요. 우리는 정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뭐 그 양질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내부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마지막 불꽃에 들어가셔서 결과적으로 모든 뉴스들이 선반영됐을 때 이제 하락하는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HLB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닌 그 기회를 줬다라고 판단하는 그 이유가 사실 HLB는 되게 한번 뒤에 볼까요? 따로 그건 없네요. 아무튼 그 폭락 이후에 많은 기회들을 줬었어요. 뭐 프리 FDA 신청부터 시작해서 임상 3상 결과의 반전,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그때 한창 오르던 바이오 업종 전체적인 흐름, 여러 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뉴스는 결과적으로 이 프리 FDA 신청할 때 요때 뉴스였습니다. 25일 오전 또는 24일 장 초반에 급등하고 있지만 팔자라는 그 이유를 내드렸죠. 실적도 안 나오고 한참 걸린다. 혹은 50만 원 보유하면서 아예 이런 풍파들을 이겨내고 올라가자라는. 왜냐하면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신라젠처럼.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고, 왜냐하면 이제 한창 요 이슈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위암 1단계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간암, 그다음에 3차 치료제, 이거 뭔가요? 폴레트렉 이거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후두암인 것 같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2차 치료제까지, 위암 현재로서 2차 치료제까지 이 엘리바가 타겟팅을 이제 5년 이내에, 5년 이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을 학회 논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2차 치료제 승인까지 5년을 봤다라는 것은 뭐 주가가 당장 급등할 수 있을지언정 많은 풍파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많은 기회를 줬었고, 이제 기대감에 한창 올랐을 때 팔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현재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프리 NDA, 그 다음에 FDA 신청하고 나서 프리 NDA 하고, NDA 파일링 하고, 이제 포스트 NDA 하고, 승인 나면은 그 승인 가지고 론칭해서 또 판매 시설까지 갖추고, 뭐 인력 갖추고 오래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머셜 플랜을 보시면 이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을 이 논문에 실어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빠져 있고요. 지금은 또 기간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아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대차장고 상환하는 중이에요. 개인들 주가 빠지면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주가 폭등에 있어서 대차장고 때문에 공매도 손실을 많이 봤죠.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욕심을 개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다 잘라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주가는 하락하고 대차장고는 많이 상환된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만, 차트를 제가 안 가져왔나요? 차트를 안 갖고 왔구나. 아무튼 그 25일, 24일이 보면 고점이었습니다. 앞에 보셨던 모든 뉴스들이 나온 데가 이제 고점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차트가 있습니다.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대감, 미리 들어가 있어서 모든 이슈들이 끝날 때 가장 무서운 거죠. 아무 이슈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장은, 일단 죽은 테마주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여기 있겠네요. 25일, 25일 뭐 한 이쯤 되겠네요. 주가 여기 있죠. 그 다음부터는 회복하지 못하고, 이 초록 파란색이 주가,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대차장고입니다. 한 번 더 반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쭉 빠지는 모습.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미리 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상이 된 이 미세먼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겨울철 혹은 이제 봄철 되면은 분명히 또 여기가 나올 겁니다. 잊지 못할 4만3이에요. 세 번 춥고 안 추운 날은 미세먼지 4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되게 탁 꽂혔어요.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미세먼지 용품 그리고 뭐 청정 광주 만들기 총력 다 오늘 검색해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 보통 또 다르네요. 여기 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입니다. 미리 들어가서 테마주를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이 이벤트가 분명히 나올 거고, 미리 들어가 있다가 한창 이제 급등하면서 뭐 한 열흘 연속 미세먼지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면 그때부터는 국가적으로 또 대응을 할 테고,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또 좋아요. 마침 오늘 좋고. 근데 주간으로 봤을 때 주간 좋아요 계속. 그래서 좀 주춤하겠죠 일단. 그래서 나쁨 주 후반으로 나쁨이고요. 미세먼지는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있고 초미세먼지는 또 나쁨이네요 계속. 오전엔 나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가 안정돼 있다 보니까 새벽에. 그래서 나쁨, 오후에는 좋음. 아무튼 뭐 미세먼지 관련주를 한다고 해서 공기가 나쁘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 약간 또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코인텍은 뭐야? 이거 안 지웠네요. 자, 미세먼지 관련주는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성장주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면은 실적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차트상으로 무너지진 않았지만 실적들이 고만고만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 봐서는 이제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감축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많은 언론 뉴스들이 있죠. 정책들도 있고. 근데 피부로 와닿는 대책이나 정책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못 느끼겠다.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는 필수죠, 사실. 이제 봄철 되면 많이 팔릴 거예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마찬가지고요. 공기청정기가 저희 집만 해도 한 삼성 거 그 타워형 옛날 거 있잖아요. 한 60만 원 정도 주고 사는데 지금은 마트 가보면 100만 원 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필터 관련된 종목들 유효할 테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뭐 테마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닉스 관련된 공기청정기는 대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 좀 사이즈가 큰 것들 있잖아요. 국가 정책으로 뭐 탈집진, 뭐 공기 자체를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 자체를 선화하는 타워나 뭐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 직접 처리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있는 날과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서울 종로 일대 미세먼지가 선- 비해 선명해 보인다 하네요. 이게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일상화. 아무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목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저도 사실은 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지는 못해요. 근데 대장주나 이런 또 흐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5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엘크론, 마스크, 웅진코웨이, 하츠, 위닉스 빠졌네요. KC 코트렐, 나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짚은 것 같아요. 미리 들어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노 먼저 시작해보면 차트상으로는 약간은 좀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정도의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요 바닥 국면을
일단 1,500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하자마자 반등하는 모습이고 200에서는 뚫지 못하는, 왜냐하면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200에서는 뚫지 못했지만 봄철 되면은 또 이렇게 2019년 초 급등하면서 이제 봄까지 피크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차트 모양이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21선 아래에서 약간 좀 낮은 국면에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져와 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이 테마주라고 해서 지금 떠올라 있는 테마들은 개인들이 먹고 나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 포트에 한 20% 내외 담아놓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죠. 조금 더 기간을 늘려보면 2015년부터 보시면은 이때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봄철, 2017년, 2017년 어딨나요? 2017년 뭐였지? 정지였나? 2010, 2016년이네요, 여기가. 2017년이네요, 여기는. 2017년 초, 그다음에 2018년 봄철에 있다가 4월 딱 찍고 빠지는 거, 아까 보셨죠? 그다음에 2019년 초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 초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2,000원도 안 해요. 사실 급등한 종목들이 2,000원짜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 수급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일단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 영업이익도 2016년 이후에 2017년부터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공론화되면서 그 이후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사업 구조는 2차전지 음극재용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필터까지 생산하는 환경 전문 기업을 사업 계획에 표방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국내에서 1위, 마켓시어 1위를 하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 촉매 필터를. 그래서 저감 정책으로 기존 2단으로 들어가던 이 촉매 필터가 2018년부터 3단, 4단으로 확장되면서 좀 기술력도 업그레이드되고 필터 매출도 증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로 봐서는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매출이 완연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 한창 테마 나올 때마다 나노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많이 빠지고 이런 모습이던데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보다도 유럽에 일단 매출이 더 크구나라는 부분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세계 시장도 점점 커지는 부분. 필터 이렇게 생겼나봐요. SCR 필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스피커처럼. 많은 기술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나노를 또 공부해봤고요. 대형주, 실적이 일단 중요하신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좀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닉스도 작년 한때 또 방송 시작했을 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익이 나고 팔았는지 손해 나고 팔았는지. 근데 대부분 저는 이제 손해 나고 잘 안 팔기 때문에 그때 방송에도 몇 번 다뤄드렸을 텐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다시 위닉스를 1년 만에 보게 되는데 2018년 초부터 봄까지, 2019년도 초부터 봄까지, 2020년도 초부터 이제 물음표입니다. 약간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실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글쎄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에선 근처에서 사시는 게 일단 대형주는 안전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적은 앞서 보신 종목과는 다르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워낙 초기에 시장을 잘 선점했어요, 위닉스가. 그래서 미세먼지 하면은 이제 공기청정기 하면 위닉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내년 초가 또 기대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강력해진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고, 이제 지금 보면 석탄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어쨌든 석탄 가격이 중국이 그동안 이제 석탄 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 이제 그걸 가지고 앞으로 많은 또 발전과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연료도 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더 안 좋아질 거고, 요 테마는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그리고 여름철까지 본다면 건조기.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는 일단 이렇게 가지고 가고, 차별화된 생활 가전 제품을 지속적으로 기획 개발한다. 위닉스, 위니 아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대형 가전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도 완만하게 성장하는, 매년 성장하는 이 모델이 되게 힘든 건데, 일단 매년 성장하는 모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요. 그다음에 웰크론입니다. 마스크 관련주죠.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미세먼지 테마가 있는데 피부로 가장 많이 와닿는 또 종목이 아닐까. 근데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팔아서 얼마나 남겠냐마는 전 국민이 다 쓴다고 하면 또 얘기가 틀려지죠. 너무 테마성이 강하긴 한 것 같아요. 딱 한철 쓰는 것 같고, 오히려 겨울철보다도 이제 봄철 미세먼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흐름이 유사해요. 그래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지만 요 계절적으로 흐름 타는 종목들을 제가 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4월까지 2020년도 좀 신중하게 해야겠죠.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웰크론도 있고요. 웰크론은 실적이 매년 이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옛날에만 해도 마스크를 잘 안 썼는데 요새 일회용 마스크, 기능성 마스크가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자회사로도 여러 가지 두고 있습니다. 웰크론은 마스크는 내게 맡겨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설정했습니다. 극세사 기능성 섬유를 이용해서 나노 섬유, 미국 FDA로부터 인증 및 유럽 환경 마크를 획득해서 선진국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라고 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자회사를 두고 있고, 전년 동기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영업이 흑자 전환, 당기 순이 흑자 전환. 이런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방산 부문의 국방부 방탄판 수주, 부직포 및 필터 사업. 나쁘지 않죠. 웰크론도 관심 종목입니다. 테마주, 미세먼지 테마의 거의 대장급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1단, 2단, 3단, 4단 상승입니다. 1단, 2단, 3단, 4단 상승하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정말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하츠. 그래서 하츠 사신다는 분들 여기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치니까 사지 말라고. 왜냐면 빠질 때도 계속 샀거든요. 그때 작년에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하츠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많으시겠지만 미리 들어가 있고 200에선 근처에 있고 여러 가지 또 테마 관련돼서 이슈 된다면 그래도 좀 센 친구들을 잡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절성 보유하고 있습니다. 4월 물음표죠. 차트들도 다 유사하고요. 빠져도 맨 앞에 있는 나노 이외에는 좀 나노는 하단이 좀 정해져 있지만 얘는 하단이 상대적으로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성격답게 이제 1차 초록색, 2차 파란색에 121선 잘 설정해 두시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테마인데 요 실패한 거를 미련 두시고 못 팔면은 그게 또 저를 원망하거나 본인의 손가락을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할 때는, 특히 테마주는 손절할 때는 확실하게 손절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지 마시고요. 자, 미세먼지 테마의 앞잡이라고 이제 제가 설정했고요. 환기 시스템이 또 주력으로 떠올랐어요. 환기 시스템. 그래서 디자인이 탁월하여 레인지 후드 시장에서 3년 연속 시장 점유율의 1위.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이쪽 약간 이제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 말고 어떤 디자인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도 하츠가 잘 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인지 후드 팬 모터 기술력. 그래서 하츠 차트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실적은 테마주답게 형편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밌죠. 이거 사실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그냥 어느 정도 저한테 대한 신뢰도가 쌓여 있다라고 판단되신다면 다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나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라서 또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사고 싶어지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KC 코트렐입니다. 가장 저의 투자 성향과 잘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또 KC 코트렐 메모하시는 분이나 혹시 또 핸드폰에 적어두시는 분 많겠죠. 근데 차트상으로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정말 테마주 무서운데 혹은 돈이 큰데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120일, 200에선 손절 라인 정해 두시고 딱 4월까지만 본다 해놓고 이제 묻어 두시는 거죠. KC 코트렐은 대형주예요. 코스피고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집진 설비, 탈황 설비에서 대기 중 오염물질 자체를 이제 정화하는, 저감하는 이제 그런 설비를 생산하는 환경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수주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발 이제 실질적인 미세먼지를 어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정화를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대형주들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좋은 회사다라는 부분. 매출액 자체도 1,800억이 넘는 회사고요. 중견기업이죠. 실적이 좀 주춤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이너스 막 2, 3년 연속만 아니면 되죠, 사실. 이런 또 소소하게 소규모 회사 운영하는 분들은요. 자, 마무리를 하면 조금 빠르게 움직여 보자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난주 산업재, 산업재가 아닌데. 아, 이거 빼먹었네요. 첫 번째 외국인 수급 들어왔을 때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 수급 캐치를 했었죠.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우리 한샘과 뭐 롯데쇼핑 등등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먹고 나온 것 먹고 나오진 못했겠죠. 근데 이제 익실현 하시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막 우울했었기 때문에 요 올라가는 거 있다고 해도 손 빠르게 움직이기 힘들었을 텐데 이럴 때 기회가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다음 주는 외국인 주간 순 매입 강도를 보면 산업재와 IT에 거의 올인입니다. 다 들어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반도체를 주요 종목으로 어저께 방송에서 삼았고요. 외국인은 산업재와 IT에 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간 수익률을 보시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음식료와 유틸리티 빼곤 다 올랐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소비재가 처음에 올랐던 거는 FMC와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그 내용들이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좋게 나오더라도 나는 경기가 안 좋아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음식물이나 뭐 통신, 특히 통신 장비, 유틸리티 이런 사회 기반 서비스 이런 종목에 외국인이 담았다면 완전 상황이 전개가 반전이 돼버렸죠. 미중 무역 협상도 잘 나와버리고 FOMC 관련돼서도 금리 동결을 했지만 앞으로 큰 금액을 더 시장에 풀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연준 의장의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경기 민감주 업종 그리고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사버리는 거죠. 특히나 요 앞에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지금 또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더 유지된다면 중국이 벌어들인 시간만큼 빨리 우리는 수익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 내용 전달은 그 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아무튼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돈은 없는데 지치지 마시고 꼭 파이팅 하시고 기회 왔을 때 잡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스케일링 할 겁니다. 또 누가 얘기해줘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스케일링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한 달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